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삶은 고통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고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다. 이러한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적衝動만 따라 오늘만 사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의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삶은 비극이고 고통이란 사실은 오래전부터 즉각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을 쫓는 삶에 대한 명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덧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즐겁기에 삶의 두려움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그로 인해 이기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중요시하는 생각, 즉 편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조상들은 재물을 희생시키며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테니 미래에 더 나은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희생을 심리학적 용어로 만족지연이라 한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한 깨달음은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미래는 바로 죽음이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미래이며 그때가 빨리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죽음은 노동을 통해 늦춰지는데 노동은 나중에 얻을 이득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재물과 노동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동물도 노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본능의 명령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비버가 댐을 쌓는 이유는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물과 노동을 통해 만족을 늦출 수 있다는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었고 이는 자발적인 인간의 행위가 특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과관계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흥정, 악한 일을 하면 언젠간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회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틀이 잡혀왔다. 무엇인가를 미래의 당신을 위해 따로 챙겨두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행위의 유용성을 터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 당신이 다른 사람과 무엇을 나누는 행위 역시 결국 훗날에 당신 자신과 공유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저축할 필요가 없고 눈앞에 고기를 두고 폭식은 건강에 안 좋으니 다음 주를 위해 남겨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아 지금 다 먹고 싶지만 조금 남겨두면 나중에 굶지 않을 것이다. 혹은 더 나아가 혼자 이것을 다 못 먹으니 다른 사람과 나눠 먹으면 그들도 나중에 내게 나눠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공유하면 공유하는 물건보다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더 오래가며 더 큰 신뢰를 주므로 오랜 시간 무수한 성공 사례를 통해 성공한 사람은 만족을 뒤로 늦추고 미래와 거래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만족지연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동물적 본능과 반대되는 것이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현실 세계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고 그것이 더 좋다는 걸 무척 어렵게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무엇이고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이 현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 하나는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좁은 목을 가진 항아리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담은 뒤에 자주 다니는 길에 두는 것이다. 원숭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 움큼 쥐면 좁은 목 밖으로 손을 빼지 못하게 되어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원숭이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는 대가로 전체를 잃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희생하느냐를 고민하는 이유는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악감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자의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우리 자신이 나약하다는 자의식을 갖게 되며 모든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두려움과 분노, 원망과 원한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 고통을 이해하여 그러한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깨우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즉 내가 상처받는 과정을 이해하며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법 역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악은 자의식과 함께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러한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이 주는 어떠한 시련보다도 고통스럽다. 인간의 악함은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단지 삶이 힘들고 가혹해서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고 해서 혹은 그로 인한 실망과 좌절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사악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희생과 노력이 계속해서 거부당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틀리고 일그러져 진짜 괴물처럼 변할 가능성이 크다. 어설픈 노력과 희생, 그런 희생을 거부하는 현실 혹은 절대자, 거부당했다는 분노와 원망, 좌절에 빠져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
더 어설픈 희생과 반복되는 거부, 이런 지옥과 다름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즉각적인 만족과 본능적인 욕망을 거부해야 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최악의 죄가 순전히 고통을 주려는 목적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짓이라면 그런 잘못된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이 된다. 인생의 필연적인 고통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이다.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하지 못하면 일어날 결과가 어떨지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에게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다. 내일부터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어 라고 굳게 결심해도 다음날 여전히 빈둥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제부터는 술을 취해 실수하지 않겠어 라고 맹세하지만 실수는 반복된다. 이처럼 우리는 이성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천성이 있다. 우리는 그 천성을 찾아내고 그 천성과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한다. 그러한 후에야 자신과 타협할 수 있다. 당신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그와 관련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아무리 원망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길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가치책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인생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쉬운 길만 선택하는 편의주의는 비겁하고 천박하며 잘못된 것이다. 편의주의는 맹목적인 충동을 따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선택이다. 편의주의는 당신의 저주를 다른 사람이나 미래의 당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늘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진다. 우리는 편의주의를 분별력 있게 대처할 때 삶의 의미를 얻는다. 쉬운 길을 택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의미 있는 것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의미는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찾았다는 것은 혼돈과 질서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의미는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이다. 의미로 인해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이 나아지게 될 것이다. 의미는 칙칙한 연못 바닥에서 시작해 맑은 물을 향해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 수면 위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에 비유된다. 의미는 현재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꾼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이다. 한쪽에는 변화와 가능성으로 충만한 혼돈이 있고 반대편에는 오염되지 않은 절제된 질서가 있다. 의미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더 순수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생산적인 새로운 균형이 탄생한다. 의미는 한층 풍요롭고 사랑과 진실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